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제가 최근에 파이 네트워크 관련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파이 관련 뉴스 7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7가지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대신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는요, 파이어사이드 앱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파이어사이드 앱의 장단점을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 아쉬웠던 부분은 이 앱에서 받는 파이어 토큰 팁이 제 밸런스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팁은 언제 다시 파이코인으로 재전환이 될 수 있을지 어떠한 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즉 아무리 제가 좋은 퀄리티의 정보글을 올리는 유저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보상으로 수많은 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팁은 현재로서는 전혀 재사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다른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 또 파이코인을 다시 소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앱의 프로필로 접속을 해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받은 팁이 자동적으로 밸런스로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는 이 팁으로 파이어사이드에서 다른 소통글이나 파이 아트를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파이코인을 지속적으로 다시 소비하면서 소통글을 쓰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는 바로 파이어사이드의 검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글들을 보면은 어떤 유저분들은 파이어사이드에 어떤 컨텐츠를 올렸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컨텐츠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어느 정도 짧게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파이어사이드의 컨텐츠는 우리 스스로 수정이나 삭제는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모더들은 부적합한 컨텐츠를 발견하게 된다면 해당 컨텐츠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요, 첫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이 파이어사이드가 블록체인 기반에서 움직이고 웹 3.0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업로드되는 글과 이미지가 모두 파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파이어사이드 앱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스티미처럼 그렇게 실시간으로 모든 콘텐츠가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소셜 플랫폼용 블록체인도 존재하지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이렇게 작성한 메시지나 적어도 어떤 해시화가 된 데이터가 이 스티미 블록체인에서처럼 모두 공개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블록체인에 올라간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파이어사이드 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컨텐츠를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파이 블록체인에 올라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파이어사이드의 컨텐츠는 파이 블록체인 어디에도 기록이 되고 있지 않으며, 언급드렸다시피 모더는 해당 데이터를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검열이 되고 삭제가 가능한 검열 저항성이 없는 웹 3.0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검열 저항성이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의미가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이동이 포함된 이 토크노믹스는 블록체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검열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의 아이디 또한 내가 누구인지, 성별은 무엇인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그 누구에게도 공개할 필요가 없이 또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검열 저항성이 내포되어 있는 웹 3.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홍보글 아니면 컨텐츠마저 100% 모두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누구도 이것을 매니징할 수 없게 되는, 즉 건들 수가 없는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웹 3.0 플랫폼이 원하는 정신과는 좀 다르게 불건전한 생태계로 쉽게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플랫폼의 업데이트 방향과 유저들의 참여 의식을 좀 더 지켜보면서 다른 업데이트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파이어사이드는 모든 컨텐츠를 100% 무조건 받아들이는 방향보다는 불필요한 잡음은 인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웹 3.0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래는 삭제를 함에 있어서도 투표의 기능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는 여기 모든 컨텐츠가 블록체인에 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웹 3.0 플랫폼은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요,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충분히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GDPR 관련 업데이트를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최근에 파이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은 GDPR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2018년부터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GDPR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EU 내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법률입니다. 즉, EU 연합 외부에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면요, 이 GDPR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GDPR 27번 조항이 존재하는데, 바로 EU 연합 외에 있는 기업이, 즉 외부에 있는 기업이 유럽인을 상대로 개인정보법을 다루는 경우 기업의 대표를 지정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규정에 따른 의무나 요구에 관해서는 이 등록된 대표가 이 EU 연합과 기업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소셜체인 미국 기업이니 당연히 GDPR 27번 조항에 맞춰서 대표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해당 대표는 어떤 요구가 생길 경우에 바로 응답을 해줘야 될 또 의무가 있습니다. 소셜체인 개인정책 최종 업데이트판을 확인을 해보면요, GDPR에 따라 유저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특정 권리를 갖는데, 이런 담당자의 정보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트위터에서 자주 마주하던 이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KYC를 진행을 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루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DPR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 크고 작은 벌금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GDPR 27번 조항 같은 경우는 비유럽 연합 국가나 지역의 기업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GDPR의 27번의 규정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난 1월 메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로 약 4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한 것도 대표적인 사건이었고요. GDPR에서 벌금이 부과된 기업 리스트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구글부터 아마존, 페이스북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이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파이 생태계 뉴스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KYC 관련 뉴스를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 20일 오늘 업데이트된 기사입니다. 미 상원에서 디파이 고객 확인, KYC 의무화 법안 발의가 있었다라는 뉴스인데요. 미국 상원에서 탈중앙금융 디파이 프로토콜에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라고 합니다. 통상 디파이에서는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전자지갑을 개설해서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활동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누군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나 규제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의무 요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런 난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코인데스크에서는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탈중앙 거래소인 유니스왑 같은 경우 개발사인 유니스왑 랩스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고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참고로 이 디파이 시장에 KYC를 적용하자라는 의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 뉴스를 공유해드리자면 암호화폐 반대파 정치인 중 한 명이었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비수탁형 지갑에도 KYC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즉 메타마스크와 같은 탈중앙 지갑에도 KYC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하지만 같은 시기에 친암호화폐 정치인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법적 규제이다, 지나친 KYC 규제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봐왔었고, 이 줄다리기가 계속 팽팽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힘겨루기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항상 그 중간 정도의 솔루션이 곽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데, 모든 시스템에 KYC를 도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관계자들의 큰 반대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개혁을 가로막게 된다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 KYC가 전혀 없는 디파이 시장을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여러 자금 세탁과 금융 범죄를 키우게 된다는 그런 딜레마가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에 바로 디파이 서비스를 위한 탈중앙 흐름에 맞는 KYC 솔루션이 요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실시하는 KYC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용지식 증명의 기술이나 분산 시스템으로 증명된 KYC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는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가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USB 크립토 분석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가상자산 서비스 최초로 KYC 도입을 한 파이코인의 시도를 언급을 한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사글에 나온 시점은 당시 파이가 요티라는 중앙화되어 있는 KYC 업체와 파트너십을 가진 상태였지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파이 스스로 개발한 탈중앙 KYC를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 파이 탈중앙 KYC에서 우리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인 이란이나 북한의 국민들은 현재 파이 네트워크의 KYC를 통과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소 18세 이상이 되어야 이 파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인 다계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런 시스템을 가진 암호화폐들이 점점 생태계 확장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5번째 뉴스가 되겠는데요. 최근 파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5천만 개의 파이 코인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이동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650억 개의 커뮤니티에게 할당되는 물량을 소유하고 있는 이 지갑에서 이 신규 지갑을 생성하는 주소로 5천만 개의 파이 코인이 최근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5천만 개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되는 분들의 지갑을 활성화시키고 1차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양들을 여기서 분배할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의 속도가 충분해져야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완성이 될 텐데요. 이 다음 추가 설명은 6번째 뉴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6번째 뉴스를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 글은요, 파이 레볼루션 커뮤니티에서 트윗에서 공유가 된 글인데, 이 커뮤니티의 글들을 100% 항상 다 신뢰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 이 글을 가져온 이유는요, 이 글이 코어팀의 니콜라스가 최근에 모더들에게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서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최근에 해외 모더분 중 이 전달사항을 공유를 해준 모더가 있었고 그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공개를 했구나 싶어서 이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코어팀이 큰 잔액의 마이그레이션을 자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미루고 있고요. 매뉴얼 형식으로, 즉 수동으로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제 큰 금액들이 자동으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이 될지는 아직 타임라인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아직 잘 모른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 추가적인 또 체킹 사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KYC를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 규정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KYC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체킹을 끝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다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그만큼 1인 다계정의 KYC 시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KYC 시스템을 확실히 더 엄격하게 만들고자 함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 파이의 메인 화면을 보면요, 또 많은 사람들이 KYC를 통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빨리 완성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완성하지 못해서 마이그레이션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7번째 뉴스는요, 파이 네트워크 소셜 체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구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잠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최소 자격으로는 컴퓨터 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실무 경험이 있고 하나 이상의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프레임워크 경험이 있는 개발자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까지 약 50명 정도의 코어 팀으로 지금 증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코어팀의 일원인 세리 오렌지 또한 채팅방에서 이 코어팀을 대략 50명 정도로 얘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파이 네트워크를 보면요, 이렇게 큰 투자 없이 또 ICO나 프리세일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뮤니티의 참여와 큰 도움으로 프로젝트의 사이즈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매우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커뮤니티의 크기에 비해선 매우 적은 수의 인원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정말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많이 이 프로젝트로 유입이 되어서 파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